안녕하세요. 워크앤피트니스의 전피입니다. 오늘은 물리치료와 도수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저 여기가 아픈데 물리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도수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혼돈되기 쉬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들어보긴 했지만 받아본 적이 없다면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아봤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물리치료인가? 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물리치료와 도수치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드리고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은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물리치료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열전기 치료로 대표되는 통증 치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병원에 갔을 때 치료실로 가서 받는 치료들, 즉 핫팩을 대고 전기를 붙이고 그리고 초음파 치료를 하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 만약에 디스크가 심하다면 견인치료 같은 그런 것들을 받는 것들을 보통 물리치료라고 하는데, 이것이 열전기 치료를 포함한 통증 치료로 구분이 됩니다. 물리치료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열전기 치료로 대표되는 통증 치료, 그리고 치료사가 수기로 통증을 조절하는 도수 치료, 그리고 신경계 손상과 근골격계 손상이 있을 때 재활을 위한 운동 치료, 그리고 소아의 뇌병변이라든지 소아 질환들을 치료하는 소아 물리 치료, 스포츠 구단이나 센터 같은 곳들에서 재활을 담당하는 스포츠 물리 치료, 최근에는 아티스트나 프로게이머들의 컨디셔닝을 관리를 해주는 그런 물리치료 분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라는 것은 가장 큰 범주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도수치료는 그 범주 안에 있는 하나의 항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파스타와 같은 겁니다. 저도 처음엔 파스타와 스파게티가 다른 요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 면 요리를 우리는 파스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파스타 안에 면 종류들이 스파게티, 그리고 펜네, 링귀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물리치료와 도수치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물리치료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 도수치료의 하나의 항목이 있는 것이죠. 그럼 도수치료는 어떤 것일까요? 아까 앞서 잠시 언급드렸지만 도수치료는 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근육이나 뼈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조직들을 접촉을 해서 통증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어떨 때 도수치료를 받고 어떨 때 통증치료, 즉 열전기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체형적 일상생활 습관에 따른 그런 근육의 비대칭 또는 체형을 교정하면 나아질 그런 통증들은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내가 지금 통증이 있어서 특정 부위에 있는 통증을 감소시키기에는 열전기 치료가 더 효과적입니다. 열전기 치료 받고 나서 효과가 바로 없어지던데 원래 그런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열전기 치료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통증이 줄어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느껴보셨죠? 그 이유는 열전기 치료로는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주파와 중주파 같은 전기 치료의 원리는 관문 조절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관문 조절 이론을 쉽게 말씀드리면, 통증 감각이 뇌로 전달되기 전에 더 빠른 전기 자극을 보내서 그 통증 신호를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극이 들어오는 동안은 통증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전기 자극이 멈추고 그 효과가 끝나게 되면 통증 신호는 다시 뇌로 전달되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전기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는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을 때 2차적인 관리 또는 운동을 해 주어야 그 원인을 해결하고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도수치료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도수치료는 뼈소리가 나야지 좋은 거 아닌가요? 어제 도수치료를 받고 왔는데 두둑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도수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세정렬이 틀어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통증, 또는 일부 근육들이 과사용되거나 너무 비사용되어서 발생하는 그런 통증들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가 척추 교정 이런 부분들은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그런 방법들이 따로 있죠. 도수치료는 뼈소리를 내기 위한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중에 뼈소리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효과가 없거나 좋은 치료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도수치료는 뼈소리를 만들기 위한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도수치료도 받을 때만 좋고 다음날이나
이틀 3일이 지나고 나면 효과가 없던데 비싸기만 하고 좋은 곳을 고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좋은 도수치료병원을 고르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나에게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